현안 질의를 진행 중인데 국정원으로 대통령이 정치인들을 체포하라는 지시가 온 적은 없다라고 분명히 홍장원 전 1차장과는 상반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장원 전 1차장 같은 경우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전달받았는지 아니면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전해 들었는지에 대해서 이후에 추가적인 보도가 나오면서 입장이 조금 모호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는 철저하게 특수본에 마련된 합동수사본부를 통해서 밝혀내야 될 부분이지 지금 같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단정적으로 대통령이 어떤 지시를 했는지를 딱 선을 긋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어제 군이나 여러 관계자들의 발언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건 이렇습니다라고 사과하게 되면 왜 이 부분은 빠졌느냐, 이건 누락됐느냐, 뭐냐. 근데 저 대국민 담화 자리가 대통령이 진상규명을 하고 이 진실의 시시비비를 따지는 자리는 아니잖아요. 이 대통령으로서 지난 계엄 선포와 해제 1년의 과정에 따른 무한 책임을 지겠다. 그리고 국민들께 이 일련의 상황 전체에 대해서 전반적이고 총체적인 사과를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 사과의 진정성이 중요한 것이지 이 발언은 왜 들어가지 않았느냐 그렇게 따지면 대통령 담화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더라도 이건 또 왜 빠졌는가 저건 또 어떻게 된 것인가 계속 시시비비가 따를 것이고 대통령이 설령 나는 정치인들에 대한 체포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해도 야당에서 그걸 믿어줄 리 만무하고 거기에 따른 또 다른 시비거리가 생산될 것이기 때문에 우선은 국민들께 지난 계엄 사태에 대해서 총체적인 책임을 통감하며 사과를 하는 것 그 자체에 이번 대국민 담화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박진영 부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칼 들고 왔는데 사과한다고 그게 없었던 일이 됩니까? 저는 사과할 필요가 없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기분 나빴던 거는 또 계엄은 없을 거다. 그 이야기는 아직도 내가 국군 통수권자이기 때문에 나 이제 계엄 안 할 거야. 나 시해 100% 이런 식으로 들려가지고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이 부분이 참 인격적 완성도도 떨어지는구나 라는 생각까지 좀 가지게 됐고요. 간단합니다.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의 무장한 군인이 포괄적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지휘 명령에 의해서 들어왔습니다. 이것만으로도 군사 반란입니다. 예. 어제 많은 국민들이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것이 바로 특전사령관이나 수방사령관의 그런 증언들,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해서 확인을 했다. 지금 병력 이동 상황을 확인했다. 또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의 지금 주장입니다만 대통령에게서 싹 다 정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일단 홍장원 국정원 차장의 주장으로 현재까지는 평가할 수 있습니다만 그런 증언도 국회 정보위에서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바로 다음날 있었던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오늘 있었던 대국민 담화에서 큰 틀에서나마 이런 것에 대한 해명 또는 사과가 나왔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일각의 지적들도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두 분께 여쭤봤습니다. 여도윤 기자, 이제 1시간 12분 뒤면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표결 들어갑니다. 결과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이제 헌재는 어떻게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현재 원래 9명 재판관이 있어야 되는데 6명밖에 없어서 일각에서는 물론 6명이면 판단하는데 문제는 없지만 정당성에 좀 논란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평가도 있고요. 네, 앞서 이진숙 방통위원장 가처분 처분에서 이 6명 심리 자체는 문제 없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다만 말씀 주신 대로 이 결론까지는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헌재 내부에서도 그런 어려운 분위기가 읽혔는데요. 아무래도 탄핵이라는 중대한 사안을 6명에서 만장일치로 결정하는 이 결론에 대한 정당성에 대한 지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지금 3명의 공석인데 이 부분은 국회 몫이기 때문에 빨리 국회에서 임명만 해주면 좀 심리 자체는 좀 신속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탄핵 절차를 보시면요. 일단 소추 의결서를 헌재에 제출을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고 나면 본격적으로 이제 헌재는 심리를 시작을 합니다. 6인 이상 찬성 시 지금 6명 있잖아요. 이 체제 아래라면 만장일치가 돼야 탄핵 결정이 됩니다. 그러고 나면 60일 이내에 다음 대통령을 빨리 뽑아야 되는데요. 제가 이번 주 내내 헌법재판소에 취재를 해봤는데요. 일단 심리 자체는 엄청 빨리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만약에 가결이 된 상황을 헌법재판소 역시 고려를 안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탄핵 소추 의결서를 가지고 오면 원래 이 별관에 있는 민원 접수실을 통해서 접수를 해야 되는데
이 별관을 주말에는 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직실로 접수를 시켜야 되나 이런 고민들이 있었는데 일단 오늘 오후 3시 이 별관을 열어뒀습니다. 그리고 만약 가결이 된 상황에서는 이제 취재진도 몰릴 걸 우려해서 이 별관 브리핑 룸에 별도로 3시부터 기자실도 꾸린 상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원래 헌법재판소장과 권한대행만 경호가 붙는데요. 만약에 탄핵안이 넘어오게 되면 이 경호 문제에 대해서 경호 인력을 재판관 전원에게 확대하는 방안도 지금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예, 물론 지금 국회에서 표결 결과에 따라서 물론 가결이 됐을 때 현재 이 절차로 넘어가는다는 것을 설명드린 겁니다. 현재 국회 표결 오후 5시에 이루어지는데 아직 결과는 예단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헌재는 당연히 모든 상황에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탄핵안이 국회에서 만약에 통과가 되면 절차에 대해서도 준비를 충분히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지금 국회 앞의 상황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국회 앞에 이 시각 국회 앞 상황입니다. 지금 저희가 하늘에서 보여드리고 있는 장면인데요. 약 1시간 전쯤보다 훨씬 많은 시민들이 모여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화면 상단으로 국회의사당 본청이 보이는 상황이고요. 그 뒤로 스크린이 보이고 그 스크린 앞에 많은 시민들이 질서 있게 앉아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탄핵하라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고요. 많은 깃발과 티켓도 보입니다. 그리고 의료 상황실이나 현장에는 또 만일을 대비해서 구급대원과 경찰 등이 배치가 되어 있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현재 이 국회 앞을 지나는 서울제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과 5호선 여의도역은 멈추지 않고 무정차 통과가 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고 또 재난안전 문자로도 발송이 됐습니다. 지금 보시면 가운데 통로가 있어서 통과를 할 사람은 통과를 할 수 있게 운영이 되고 있고요. 또 안전 요원들도 있어서 질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 앞, 이 시각 국회 앞 상황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각 국민의힘 보좌진들에게는 국회에 외부인이 있다면 일단 나가게 하고 또 만일의 상태를 대비해서 주의를 해달라, 안전 조치를 해달라 이런 상황도 전달을 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이 의원실에 누군가 외부 집회 참가자들이 난입할 거라고 예측하는 그 상황에 대해서도 집회 참가자에 대해서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건 아닌가 이런 예측도 이런 평가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지금 이 시각 국회 앞 상황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오후 5시에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대통령 탄핵안 표결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은 시민들이 국회 앞에 모여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질서 정연한 모습 그리고 무대 앞에 발언을 자유롭게 이어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많은 깃발들도 보이고요. 많은 시민들이 질서 있게